145페이지, 145페이지에 분양 신청이라고 나오죠. 1번 사업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려면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 시가신 날부터 며칠 1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 그리고 일간신문에 다 올려야 돼요. 박스 안에 3번의 분양 신청 기간 거기다 주로 암치는 거예요.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데 하단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내용이 있죠. 그거는 30회 때 써먹어버렸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쓰면 15년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막 다 늙어가지고 뭐 다리 떨려서 부동산도 못하니까 그때 나오든지 말든지 한 장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에 분양신청 기간이라는 게 나오죠. 분양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30, 길면 60일 이내에서 주는데 며칠 연장할 수 있고 20일.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신청은 자, 거기 3번 보면 대지건축물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에 누구에게 가서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분양신청을 하는데 시장훈수 등에게라고 바꿔놓습니다. 말도 안 되죠. 구청장한테 가서 분양신청하러 왔대요. 그림이 안 나와. 시행자한테 가야 돼. 자, 박스 2개 밑에 이 큰 2번 분양신청 안 한 사람 있을 수 있지요. 자, 보면은 1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다음에 정한 자하고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돼요. 자, 90일은 다 외운다는 걸 깔고 시험을 내요. 그러면 언제부터 90일이냐? 관리처분 오늘 인가고시 떨어졌죠? 내일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 들어가라. 관리처분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 분양 신청 안 하거나 철회한 자들이 있다면 불러다가 손실보상 협의 들어가야 된다. 자, 오른쪽에 3번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 1번 보세요. 1. 문장 잘 외워야 돼.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여 시장운수 등에게 뭘 받고 인가. 관리처분 계획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다음에 경미 또 나와. 경미한 사안 변경을 시장운수에게 뭐 하고 신고. 아까 뭐 사업비 뭐 대지 면적 10% 범위 변경도 있었죠. 그거는 뭐 인가 안 받고 뭐 한다고 신고. 그건 뭐요? 근데 찾지 말고 찾아서 하지 말고. 아까 금방 한 건데 그 뭘 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인가 받으라고 그러죠? 그런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고 신고만 하면 된다. 지금은 또 무슨 경미한 변경이요? 관리처분 계획. 그래서 이 세상에 이름을 경미라고. 우리 여러분 중에는 경미 없어요? 토요일 날 수업하러 저쪽 하고 갔더니 내 경미 싫어한다고 그랬더니 얘가 경미래요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 걔는 나 너 싫다 얘기하고 계속 경미. 그래서 이런 경미한 변경은 관리처분에 인가받지 않고 뭐만 하면 신고. 그 중에 미엄만 보세요. 미엄, 이게 색깔을 내가 좀 잘못했는데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이런 말 나오죠. 아예 이제 분양 안 받기로 하고 임대주택으로 가자.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한단 말 나와요. 그런 것들은 인가 안 받고 관리처분계획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할 때는 인가 받을 필요도 없다.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다. 오히려 분양을 안 받는 거니까 권리관계가 단순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에 관리처분계획 내용 있나요? 이런 경미한 것들은 모아서 따로 또 외워야 돼요. 찬바람 불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다. 우리가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의 시행계획, 정관 뭐 다 있는데 내용 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내용은 외워야죠. 이런 건 제가 외우란 말 안 했으니까. 분양 설계에 들어간단 말 나오죠.
여러분 환지계획 배울 때도 환지 설계 있었죠? 환지계획 내용 중에 환지 설계 들어가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이렇게.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도 분양 계획이 이 쉽게 말하면 환지 계획하고 얘가 법적으로 똑같아요. 걔는 공용 환지, 야는 건물 지어 주니까 공용 환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계를 뽑아야지. 그다음 두 번째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 주소, 성명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다음 세 번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에 뭐라고요? 추산액. 왜 추산액일까? 여러분 요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관리처분 계획에 담을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분양 설계 들어갔죠. 지금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 주소, 성명. 얘가 나중에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이니까 이걸 뭐라고? 추산액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산액 나중에 받을 거니까. 나중에 환지도 똑같잖아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라고 했다. 나중에 받을 거. 나중에 받을 거니까 추산액. 금액은 공사 도중에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건너뛰고 다섯 번째 보면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란 말 나오죠. 그리고 가격이 나오는데 그 가격은 언제 기준? 자, 분양 대상자가 야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의 명세와 뭐라고? 가격. 이 가격이 중요하다니까. 현재 종전 현재 땅 건물의 가격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평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2월 1일 때였다. 이 인가고시가 있었던 날 평가한 가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조합 설립인가 관리처분인가로 바꿔버리거든요. 객관식용으로.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왜 추산액일까? 알 수 없지. 그러죠? 대략 한 2천억쯤 들 거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분담 규모, 분담 시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쯤, 얼마쯤 추가 분담금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다시. 얘가 지금 관리처분계획 내용인데, 관리처분계획, 즉, 분양계획에는 분양 설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지. 얘를 철거하고 이렇게 만들게 조감도처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아이, 좋아졌네.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이 아니고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야가 나중에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에 뭐라고? 추산액. 현재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의 명세와 가격. 그 가격은 언제 기준?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었던 날. 전체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조합원들의 분담 규모 시기. 그 다음에 이 땅 건물의 소유자 외에 저당권, 전세권자 있을 수 있지요.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임차권자는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입자들 얘들 보상해야지. 보상하기 위한 권리 명세 평가하기 다 뽑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자 등이 있는지, 등기된 권리자가 있는지, 세입자가 있는지 이걸 담는 거라. 이거를.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박스 디귿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도 들어가네. 그죠? 자, 언제 철거 들어가는지 알려면 관리 처분 계획을 보면 언제 철거 공사 들어간다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관리 처분 계획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 포함돼야 한다. 맞아, 틀려요? 맞지요. 맞다. 그런 거 인가 떨어지고 철거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기준이 나오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 묶어놓고, 자, 요거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기역, 종전 토지 건축물의 면적도 보고 이용 상황,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라. 지금 환지처럼. 면,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이 있다면 넓히거나 좁혀서 대지 건축물이 적정한 규모가 정환지, 감환지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 있다든가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지정한 자에게는 현금 청산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해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을 해버리거나
건축물의 일부하고 건축물이는 대지에 공유 지분 줄 수 있다. 입체 환지처럼도 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위험은 겁나 중요한 거.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관리 처분 계획 저놈은 누가 짜는 거예요? 조합인 수행자가 만들죠. 누구한테 인가 받고? 시장. 자, 정비구역 지정 있죠. 이후부터 다 얘는 예외도 없어. 준공인가조차도 누구한테? 시장군수 등 다 찾아가서.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할 때는 인가 안 받아도 되지요? 고시만 하면 되지. 관리 처분 계획에는 분양 설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줄친대로 좀 하세요. 줄친대로 좀. 줄친대로 좀 읽으세요. 줄친대로 좀. 여러분 고개 들면 딴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알죠? 고개 숙일 때는 착한 사람, 고개 들면 악마. 고개 들면 자 분양 설계 언제 기준? 사업 시행인가? 고개 숙이면 분양 신청 기간 만료. 이렇게. 그런 걸 자꾸 바꿔서 내는 거야. 시험 낼 때 이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 그런 거 그렇게 낸 놈들 착한 사람들이요, 나쁜 새끼들이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렇게 요구도 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요구 못하니까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분양 설계를 짠다. 언제 기준? 분양 신청 기간이 급하면 마감일이라고 외워. 괜찮으니까.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설계가 짜고, 종전 땅 건물의 가격은 언제 기준? 그러지.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려면 반복을 많이 해야지. 그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관리 처분 인가, 그죠?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 이런 표현들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보여요. 야, 답이 보이고. 비업. 한 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 소유한 경우에 1주택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 공유한 경우는 1주택만 공급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도 몇 개? 하나. 하나를 여러 놈이 가져도 하나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런데 시옷. 위 비업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각목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는 그 가본 무시 나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 만큼을 줄 수 있대요. 4개 가지면 4개까지, 5개 가지면 5개까지. A, B, C 3개 묶어야 되겠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이거나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있거나 국가지자체, LH공사 등에게 줄 때는 가진 수만큼 줄 수도 있다.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아파트 5채를 가지고 있다. 재건축한다. 5개 줘야 되잖아요. 국가지자체, LH는 뭐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는 수, 가진 수만큼.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저 지방에 재건축할 때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 가진 수만큼이에요. 그런데 단서 A 끝에 다만 투기, 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뭐하고? 제외하고. 한 개만 준다는 얘기예요. 부산의 해운대가 과밀억제권역 아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니까.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 묶여버렸어. 그럼 재건축해. 몇 개까지?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기 시흥시 일부가 과밀억제권역 아닌 곳이라고 해. 재건축할 때 가진 수만큼.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 묶이면 하나만. 자, 그 다음에 저 라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과밀억제권역 안팎이 나와야 되니까 라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몇 주택까지만? 3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은 가진 수만큼.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때는 3개까지. 그죠? 그런데 역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무조건 몇 개? 하나. 그럼 결론은 과밀억제권역이든 아니든 투기, 과열지구 묶이면 하나만 받는구나 라고 알면 돼요. 오케이.
그 밑에 라본에 문장 한 번 더 들어갔죠. 다 그래가지고 워낙 중요해서 한 번 더 넣은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뭐 그런 것도 뭐 그래 볼 수도 있겠지만은 밑에 두 번째 라는 빼주세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보는 거잖아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린 사람 있는가 하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넣었구나 라고 해주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자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왕 벌어졌는데 일은.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내가 이거 여러분 지금 실제 반포 주공아파트 예를 들어줘서 지금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 국립묘지 지나서 오른쪽에 5층짜리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 5층짜리. 그게 이제 34평짜리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28평인가 막 엄청나요. 단지 안에 땅도 넓고 저밀도 아파트라. 이거 55층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고 돈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평당 1억. 평당 10억은 아니고 평당 10억이면 그런 아파트가 어디 있을까? 강남 드디어 반포의 아코로 대림 아코로 비슷한지 뭔지 저 평당 1억 분양가 찍었다는데 거기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요. 얘는 그보다 더 위치 더 좋아요. 완전 대단지에다가. 게다가 그 일대가 올림픽대로 진짜 서울시 공약대로 지하로 가는 순간 진짜 그 반포 시민공원이 내 집 앞마당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계산하기 전에 30억에 평가받거든요. 조합원으로서. 자, 그런데 똑같은 면적 34평으로 1대1 분양받는다. 같은 평대로. 그럼 이 사람들은 새로 지을 때 20억에 평가돼요. 그럼 이 사람 10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새 집을 받고 다시 10억을 돈의 청산을 받는 거예요. 돈을. 그럼 이럴 때 꼭 돈으로만 받아야 될까? 아니란 얘기예요. 60제곱미터가 18평이거든. 그럼 평가를 해서 나 15평짜리 아파트 주세요 하면 주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가격이나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굳이 돈을 안 받고 60 이하 한 주택 더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10억 받는 거 하고 15평짜리 아파트 받는 거 어디가 유리? 100% 아파트 받는 게 유리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경제신문 막 나왔을 때 조합은 다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마음 바꿨죠. 이렇게 가서 받으면 안 그래도 기존 집이 얼마짜리예요? 이 종부세 확 넘었잖아요. 게다가 10억짜리 15평짜리 아파트 2주택 돼버리잖아. 세금 엄청 나오겠지. 그러니까 차라리 돈으로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못해서 꼬마 빌딩, 상가 건물, 월세 나오는 거 2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다 하고 또 경기신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진 가격이나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1주택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이게 동그라미 답번이에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신날에 따른 가격 범위 또는 정전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전용 면적 얼마 이하? 60 이하로 하라. 85가 아니고 60. 이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 고시 1로부터 몇 년 지나기 전부터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3년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할 수 몇 년간 못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3년. 매매 정의 안 되는데 죽어버리고 상속받는 거는요. 어쩔 수 없지. 상속 안 되는 건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원래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도 몇 개? 하나를 여러 놈이 가져도 하나. 그러면 이제 하나 받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하나씩 올려볼게요. 자, 내가 가진 가격이나 전용 면적 범위에서 2개까지 받을 수도 있다. 하나 더 받는 건 60 이하. 3개 받는 것도 있었죠. 과밀억제권역에서 뭐 할 때? 재건축. 3개까지. 자, 과밀억제권 외의 재건축에서는 가진 수만큼.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나 국가 등일 때도. 과밀억제권역 아니든 투기 과열 지구면 하나. 이렇게 연습을 해놓는 거예요. 보면 다 보여요,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의 관리처분계획의 방법이라고 또 있나요? 아따, 이런 박스들 진짜 지우고 싶잖아요. 1번에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하고 재개발. 자, 재개발 위주로 나오니까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그 중에 니은 디귿을 묶어놔야 돼. 니은 보세요. 한 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한 필지 토지가 되어야 돼요. 건물 하나, 상가 건물 보세요.
상가 건물, 공장 건물, 한 개 건축물은 한 필지가 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다만 주택 단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아파트 단지 조성할 때는 굳이 전체가 한 필지일 필요가 없다. 여러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도 된다. 또 디귿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라. 가로치고 지상권자 포함하고 제외하고. 재개발 사업에서는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을 포함하고 제외한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개념이 아니라 분양 대상자에 포함되냐 안 되냐의 개념이에요. 이거 자주 나왔다니까요.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을 포함할 것이라고 낸단 말이에요.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 저 밑에 동그라미 2번도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관리 처분은 다음 방법 따른다 해놓고 다만 조합은 전원 동의받아 그 기준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 재건축은 조합은 전원 동의 얻으면 정관에 따라서 이 정비법에 정한 기준보다 계약을 더 우선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전원 동의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객관식 시험용으로 재건축은 조합은 전원 동의 얻어도 정비법에 앞서서 정할 수 없다. 틀려요? 전원 동의 얻으면 전원 동의 얻은 대로 먼저 할 수 있다.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큰 4번에 관리처분계 공람 인가 절차라고 1번, 2번 묶어놓고 그때 둘 다 며칠 30일 나오죠? 사업 시행 전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 관계서류 4번을 며칠 이상 30일 이상 공람케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인가 여부 통보, 시장 운수 등은 관리처분 인가 신청할 수 있으면 며칠 내 30일 내 인가 여부 결정하여 통보한다. 자, 조합인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 만들었죠. 바로 인가 신청하지 말고 사본을 분양 신청한 사람을 보내라는 얘기예요. 보고 신청하게 며칠 이상 볼 수 있게 30일 이상. 의견 수립했지요? 들이밀었다. 며칠 내 인가 여부 통보 30일. 사업 시행 계획서가 올라갔다. 구청장한테 야는 인가 전에 며칠 이상 주민공람 14일. 자, 인가 신청한 며칠 내 인가 여부 통보? 예? 60일. 60일. 자, 정비계획 짤 때 주민공람 며칠? 30일. 기본계획은 14, 30, 30. 일단 주민공람 할 때는 자, 요거는 60일 내 인가 여부 통보입니다. 야는 며칠 내? 30일 내 인가 여부 통보하고 주민공람 할 때 요거는 30일 이상. 얘는 14일. 자는 30일. 자는 14일. 자, 이 정도 했으면 뭐 이 정도 뼈 따고는 기억나겠죠?